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7분입니다. 진실화님, 정의로운 검사가 더 많을 텐데 못된 검사 몇 명을 못 잡을까요? 정의로운 검사 없습니다. 못된 검사, 소수의 못된 검사와 다수의 그냥 직장인인 검사가 있고요. 극소수의 왕따 당하는 검사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검찰 내에서 정의로우려면은요, 왕따를 당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과거에 정의로웠다면 과거에 왕따 당한 검사였고요. 현재 왕따 당하고 있다면 현재 정의로운 검사인 겁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만 명심해 주시고요. 정말 소수의 못된 검사와 다수의 엄청 대다수인 그냥 직장인에 불과한 공무원에 불과한 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극소수의 왕따 당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 왕따 당하는 검사를 정의로운 검사라고 편의상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의 정의로운 검사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1명, 2명 정도 있을까? 네. 뭐 현재 검사들 숫자가 4,000명 정도인가 된다고 하는데 이 4,000명인지 9,000명 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예. 이 중에서 진짜 정의로운 검사는 1명 아니면 2명. 글쎄 손에 꼽을 수 있을 거예요. 이 5손가락 안에 다 꼽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그나마 좀 우리가 돌아볼 만한 검사라고 한다면 왕따 당하는 검사가 있을 수 있고요. 대다수의 검사들은 그냥 생활인, 그냥 공무원에 불과한 좀 끝발 센 공무원에 불과한 검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소수지만 아주 똘똘 뭉쳐져 있는 정치 악덕 검사들이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동네 길냥아비님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건희 고속도로 공사비가 늘어도 경제성이 있다. 국토부의 황당한 억지.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순서입니다. 자, 김건희 고속도로, 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가 김건희 고속도로입니다. 자, 이 김건희 고속도로 원안은 김건희 고속도로가 아닌 원안 서울 양평 고속도로 원안의 경우에는 총 연장이 27km였습니다. 근데 김건희 고속도로는 29km로 늘어나죠. 교량과 터널의 숫자도 원안의 경우에는 24개, 3개 뭐 이 정도였는데 김건희 고속도로가 되면은 무려 46개로 2배가 늘어납니다. 길이도 늘어나고 교량 터널의 숫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공사비가 많이 늘 겁니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김건희 고속도로가 더 경제성이 있다라고 억지를 부려요. 자, 과연 그게 정당한 얘기일까요? 저는요, 이 국토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서 야, 이거 조작이 너무 많구나. 숫자 가지고 장난질 정말 많이 쳤구나.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자, 상식적으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똑같은 길이의 고속도로를 건설합니다. 그런데 A라는 노선은 터널이 10개가 필요해요. 교량이 10개, 한 20개의 터널과 교량이 필요하다 쳐요. 근데 B라는 노선은 터널과 교량이 무려 40개 이상, 2배 이상 늘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터널과 교량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평지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비용보다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공기가 늘어나는 것도 어쩔 수가 없죠. 일단 평지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보다 교량이나
터널을 뚫게 되면은 그만큼 공기가 늘어나게 되죠. 공기가 늘어나게 되고 보통의 평지 고속도로라면 없어도 될 이 터널 구조물이라든지 다리 교각이라든지 상판이라든지는 구조물이 더 생기게 됩니다. 공사 기간이 늘어나는 건 물론이고요. 당연히 재료비도 많이 듭니다. 따라서 당연히 공사비가 대폭 증액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국토부 지금 자료를 보면은 터널하고 교량이 2배 가까이 느는데 사업비는 조금 늘어나는 걸로 돼 있어요. 총 1조 4천억 원의 공사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자, 터널이 그렇게 2배씩이나 늘어나는데도 공사비는 찔끔 늘어서 1조 한 막 900억 원 정도, 약 1,000억 원 정도 증가하는데 그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터널과 교량 숫자가 2배가 늘어나는데 사업비가 이밖에 안 늘어난다고? 자, 황당하시죠? 그래서 제가 국토부 자료에는 이 장난질, 수치 장난이 많이 들어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하튼 그 얘기까지 포함해서 하나하나 제가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김건희 고속도로 공사비가 늘어나도 경제성이 있다고? 네, 국토부의 황당한 억지입니다. 자,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지금 국토부는요, 이 김건희 고속도로에 대해서 쉴드 치기 아주 바빠요. 백지화 했다고 하면서 뭔 이렇게 쉴드 치기에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백지화 했으면 끝이잖아. 백지화 해버렸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 근데 어떻게 한다? 백지화를 해놓고도 엄청나게 김건희 고속도로가 훨씬 절약이 돼요. 경제성이 더 있어요. 이거 정당하게 노선 정한 거예요. 자꾸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백지화했다는 놈들의 태도치고는 너무 이상해요. 자, 그런데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은 일종의 충격요법이고 언제든지 사업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식의 발언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서울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은 일종의 충격요법이다. 이게 아마 원희룡이 한 얘기라고 하죠. 충격요법이라는 건 백지화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번 빵 터뜨려가지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겠다. 충격적인 한마디로 기습을 해서 상대방의 전투 의지를 꺾어놓겠다.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백지화 선언이 일종의 충격요법이다. 라는 식의 표현이 된 것 같아요. 따라서 이 말은 실제로 백지화 하겠다는 의도는 아니다. 겁을 좀 주겠다. 충격을 좀 주겠다. 놀래키겠다. 이런 정도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사실상 사업 재개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국토부의 이용욱 도로국장이라는 사람은요, 경제성, 환경성 측면에서 이 김건희 고속도로가 가장 좋다라고 하면서 김건희 고속도로가 아니라 원안대로 가면은 배임이 된다. 이런 주장까지 합니다. 자, 이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요, 과거에는 김건희 고속도로의 경제성이 없다라는 식으로 그런 취지의 발언도 좀 한 걸로 돼 있어요. 여튼 말이야 그때 바뀐다 치고 원래 공무원은 이렇게 영혼이 없는 놈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김건희 고속도로에 대해서 국토부가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쉴드 치기에 나섰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뿐만 아닙니다. 조선일보라든지 뉴시스라든지 이런 언론들은 보면요, 그냥 대놓고 양평고속도로 대안, 즉 이게 김건희 고속도로죠. 김건희 고속도로가 훨씬 더 적절하고 환경과 접근성에서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환경하고 접근성은 그 예비타당성 조사라든지 환경영향평가를 뒤져보면 이 원안이 훨씬 좋다라고 나와 있어요. 어디서 개뿔 뜯어먹는 소리야. 그리고 여러분, 교량과 터널을 그렇게 많이 뚫는데 그게 어떻게
환경 영향, 환경에 유리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예? 어떻게 환경에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렇게 터널도 많이 뚫고 다리도 많이 짓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국토부는 국민들을 상대로 장난질을 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좋게 말해서 장난질이지 사실상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거죠. 어떻게 터널과 교량이 2배 이상 늘어나는데 훨씬 그게 어떻게 자연하고 친환경적이며 어떻게 더 그게 경제적일 수 있습니까? 일단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계속해서 대안이 더 적절하다는 식으로 엄청나게 기사를 내보냅니다. 특히 조선일보 이 꼬라지 하는 거 보면, 야, 만약에 여기 양평고속도로 여기에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었다면, 문재인 대통령 땅이 거기 있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난리 나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 난리 치던 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왜 지난번 LH 사태 때 그 대통령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LH공사 공무원들 몇 명이, 직원 몇 명이 땅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한 난리가 나지 않았나요? 일개 공무원이 신도시 부근에 땅 가지고 있다고 그 쌩 난리를 쳤는데 어떻게 김건희 고속도로는 바로 옆에 고속도로가 하나가 아니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개가 새로 생긴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심지어 고속도로 휴게소까지 생긴다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대안이 더 적절하다 이딴 소리를 해요. 말이 됩니까? 이쯤 되면 이건 조선일보 이 새끼들은 뻔뻔스러운 거죠. 예. 제가 볼 때 얘네들은 안에 있는 애들부터 해가지고 다 싹 갈아엎어야 돼요. 아, 진짜. 아휴. 자, 다시는 기사를 쓸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내쫓든지 해야지. 아유, 진짜.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짚어볼게요. 진짜로 그러면 이 김건희 고속도로가 경제성이 있느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도대체 이런 발언이 나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국토부에서 이렇게 쭉 진행해오는 이런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국토부는 이제부터 진실을 가지고 대응을 하기보다 배째라라는 이 뻔뻔스러움, 그리고 맞는 것도 긴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 거짓, 뻔뻔스러움과 거짓으로 이번 사태를 버텨나가겠다. 시간만 끌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주당 쪽의 대응을 보면은 이 좀 힘있게 장기간 쭉 이렇게 끌고 나가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은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국토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설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뻣뻣하게 뻗대고 자기가 잘못이 없다라고 생 억지를 쓰면은 어느 순간 민주당의 공세가 잦아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냥 자기들이 지금 억지 쓰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거다라는 식의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가장 큰 배경에는 조중동이 있죠. 조중동이 대놓고 쉴드를 쳐주니까 뭐 내가 좀 뻔뻔스럽게 굴다 하더라도 비판할 사람 하나도 없어. 조중동이 비판 안 하면 되는 거지 뭐. 아유, 다른 애들은 비판해봤자 아유 눈도 깜짝할 필요 없어 라는 식의 대처를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얘네들은 지금 현재 작전이 그거야. 뻔뻔스럽게 밀고 나가라, 이건 것 같아요.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잘못이 없어도 사과하라고 설치는 자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과를 하게 되면요, 잘못이 없어도 잘못을 인정한 게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요, 나중에 진실을 제대로 말하려고 해도 말할 기회가 안 생겨요. 근데 얘네들 보세요.
뻔뻔스럽게 구니까 너무나도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다들 눈도 깜짝 안 하잖아요. 다들 얘들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식으로 대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어쨌거나 국토부의 얘기를 좀 하나하나 제가 좀 짚어볼게요. 일단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김건희 고속도로는요, 예타 원안과 비교했을 때 이 교량이나 터널 숫자가 2배가 늘어난다고 그랬죠.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료를 보면은요, 무려 터널, 지하차도, 교량을 다 합쳐가지고 모두 46개의 구조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원안, 예타 원안의 경우에는 모두 합쳐서 24개, 사실 이보다도 더 줄어가지고 22개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런 게 나와요. 지금 여기는 또 24개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설계안에 보면은 22개로 또 나와 있기도 해요. 여하튼 많이 쳐서 24개, 근데 여기는 46개. 자, 거의 2배 차이가 나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교량과 터널의 개수가 2배 이상 늘어나는데 어떻게 경제적일 수 있느냐. 자, 제가 또 어떤 분들 어떻게 그렇게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나느냐라고 물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하나하나 터널과 교량을 하나하나 숫자를 세봤다 그랬죠. 예, 설계도를 가지고 노선 설계도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하나하나 숫자를 셌습니다. 셌더니 예타 원안의 경우에는 총 22개. 뭐 아까는 여기 다른 거에는 보니까 24개로 돼 있던데 또 어디에는 보니까 22개예요. 반면에 김건희 고속도로는요, 정상적으로 나온 그 자료에는 모두 다 46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터널과 교량이 2배가 늘었어요. 경제성이 더 우수하다는 게 나올 수가 없죠. 아니, 터널과 교량이 늘면은 당연히 건설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더 경제성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뿐만 아닙니다. 자, 이 자료를 한번 잘 봐주시겠어요? 이 자료는요, 이번에 국토부에서 공개한 자료입니다. 국토부에서 김건희 고속도로의 진상을 밝히겠다면서 이렇게 공개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자세히 보세요. 이 자료를 보면요, 예비 타당성 조사 노선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예비 타당성 조사 노선 대안 노선 사업비 비교라는 그런 문건인데요. 이 쭉 보세요. 여기 예비 타당성 노선의 총 사업비는 1조 7천억 원이고요. 대안 노선, 즉 김건희 고속도로의 총 사업비는 1조 8천억 원입니다. 약 1천억 원의 차이가 나요. 훨씬 사업비가 김건희 고속도로가 많이 나온다는 게 여기서도 드러났습니다. 뭐 확대해서 한번 보실까요? 자, 국토부에서 이번에 공개한 자료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을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잘 보이십니까? 예, 예비 타당성 노선의 공사비 총액은 1조 7,694억 원이다. 1조 7천억 원 정도고요. 대안 노선, 즉 김건희 고속도로죠. 이것의 총 사업비는 1조 8,661억 원, 즉 967억 원, 살짝 1,000억 원이 늘어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근데 웃기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공사비가 별 차이가 없어. 이렇게 1조 4천억, 1조 4천억 비슷해요. 근데 보면은 터널과 교량의 증가, 이게 훨씬 더 교량, 근데 터널 숫자가 2배가 늘어나는데, 김건희 고속도로의 터널 숫자가 2배가 늘어나는데 오히려 공사비가 준다고 나와 있어. 제가 볼 때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주작 같아. 보세요. 교량 숫자는 2배가 늘어나니까 사업비가 약 300억 원 정도 늘어나요. 그런데 터널의 경우는 2배가 늘어났는데, 개수가 2배가 늘어났는데 오히려 김건희께 공사비가 준대. 왜 그렇대? 이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토공 부분도 그래요. 이거 토공도 여기 이게 훨씬 짧은데 노선이 짧은데 김건희 고속도로의 토공 비용이 훨씬 적게 나오는 식으로 나와요. 자, 그리고 출입 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나오고, 자, 저는 이 계산 자체도 지금 현재 보면은 예비 타당성 원안 그 고속도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원안의 사업비가 훨씬 저렴한 걸로 나왔습니다만, 사실 이것도 국토부가 액수 차이를 많이 줄인 거 아닌가. 실제로는 이보다 더 들어야 정상이다. 그렇잖아요. 터널과 교량이 2배가 늘어났는데 사업비 차이가 별로 안 난다?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여하튼 자,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볼까요? 자, 총 공사비 1조 7,694억 원, 김건희 라인은 1조 8,661억 원, 1,000억 원 이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1,000억 원 밖에 증가 안 하는가라는 생각이 솔직히 저는 들어요. 더 증가할 것 같아. 더 증가하는데 국토부가 김건희 라인을 쉴드 치기 위해서 이렇게 숫자를 좀 줄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객관적으로 여러분, 터널 숫자가 2배가 늘고 교량 숫자가 2배가 늘었는데 어떻게 공사비가 1,000억 원밖에 안 늘죠? 500억, 아니, 공사비가 1,000억이 아니라 500억밖에 안 늘죠? 그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일단 국토부에서 공개한 자료만 가지고도 김건희 라인보다 원안이 훨씬 더 절약된다라는 게 확정이 돼 있고요. 근데 이 국토부 자료도 보면은 김건희 라인의 경제성을 좀 조작시키기 위해서 숫자를 많이 바꿔놨다. 들어가는 공사 비용을 대폭 축소하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을 제가 지울 수가 없어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국토부 자료에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렇다면 사업비가 늘었는데 그래도 경제성이 더 우수하다라는 게 지금 국토부의 주장인 거 아닙니까? 자, 국토부 자료만 보더라도 사업비가 훨씬 더 늘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고속도로의 경제성이 더 있다? 더 크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네요. 자, 여기서 끝나면은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토부에서 공개한 자료를 아무리 살펴봐도 이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터널 숫자가 2배가 늘었고 교량 숫자가 2배가 늘었는데 어떻게 이 공사비 차이가 500억밖에 안 날 수가 있죠?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 국토부가 이 뭔가 숫자를 조작질하지 않았는가, 분식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죠. 제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터널과 교량 숫자를 국토부가 계속해서 조작을 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국토부가 지금까지 여기저기 제출한 자료, 이번에 또 그 국토부에서 공개한 자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들마다 터널과 교량 숫자가 바뀌어요. 계속 바뀝니다. 제가 뭐 엊그저께도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만 맨 처음에 이 기초 평가 준비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를 평가서로 만듭니다. 그런데 평가서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아까 제가 세했던 숫자 총 46개에 달하는 교량이 있다라는 거, 터널 교량이 있다라는 게 평가서에는 그렇게 나와요. 근데 평가 준비서, 맨 처음 평가의 그 평가 자료가 되는 평가 준비서에는 김건희 고속도로의 터널 교량 숫자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서 김건희 고속도로 이 평가 준비서에 보면은 터널이 9개밖에 없는 걸로 나옵니다. 하지만 평가서에는 보면은 터널이 19개인 걸로 나와요.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자, 이것만 보더라도 국토부가 장난질을 치고 있다. 숫자 가지고 장난질을 치고 있다라는 거
거의 명백해졌다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보시면은 15개, 9개, 15개, 16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가 또 다른 자리에 보니까 26개, 19개,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자, 보시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어떻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숫자입니까? 이게 보면은 한 6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문서인데 이 두 문서의 이 개수가 이렇게 터널 교량 개수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또 다른 데 보면요. 엇갈리는 수치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나옵니다. 이거는 그 최종적인 환경 영향 평가에 나오는 건데 여기에는 보면 또 46개라고 또 나와요. 근데 또 다른 것에 보면은 또 숫자가 또 틀려요. 여기서는 또 보면은 24개로 나옵니다. 진짜 웃기지. 이게 뭐? 아니, 정부에서 발표하는 수치가 이렇게 몇 달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똑같은 노선을 두고 이 터널과 교량의 숫자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면 이거 신뢰할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 한두 개 정도 차이가 난다면은 글쎄 좀 뭐 착각일 수도 있고 뭐 업데이트가 덜 됐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그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왔다 갔다 한다면 이거는 좀 의도적인 거 아닌가요? 그죠? 정리하면은 국토부는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김건희 고속도로의 경제성이나 이런 것들을 포장하기 위해서 김건희 고속도로의 경제성이라든지 뭐 환경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서 이 수치를 계속 더 좋게 보이게 하려고 숫자 장난을 계속 하고 있다 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리를 하면 그래요. 김건희 고속도로의 터널과 교량 숫자를 2배 이상 왔다 갔다 조작을 함으로써 경제성을 조작하고 있다. 여기에서 또 사업비만 해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 볼 때 누가 보더라도 국토부의 현재 이 행태는 믿음이 안 간다. 누가 보더라도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행태다. 라는 점이 명백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국토부는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아니, 뭐 백지화 한다 그랬잖아. 근데 이 백지화가 뭐 완전 백지화가 아니고 언제든지 뭐 재개할 수 있다.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어쨌거나 백지화 했잖아. 그 백지화 했으면 적어도 이렇게 숫자 가지고 장난칠 필요는 없죠. 근데 왜 국토부는 계속해서 이 숫자 가지고 장난질을 칠까요? 같은 걸 놓고 숫자가 늘었다 줄었다 왜 이런 짓을 합니까? 국토부에서 공개한 자료 국토부 홈페이지에 가면 볼 수 있거든요. 거기도 보면요. 이 터널 교량 숫자가 계속 바뀌어요. 어느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 그리고 공사비도요.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터널하고 교량 숫자가 2배가 늘었는데 공사비에 별 차이가 없다. 심지어 교량 같은 터널 같은 경우에는 그 숫자가 2배가 늘었는데 오히려 공사비가 준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세요? 전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참. 더군다나 뭐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터널이 뭐 한쪽 노선은 이게 긴 거 하나 있고 뭐 또 다른 노선은 작은 게 여러 개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 김건희 고속도로의 마지막 구간 양평 거의 다 와가지고 남양평 IC 근처에 오면요 무려 터널이 4km 이상 이어지는 노선이 나와요. 엄청 길어요. 근데 원안에는 그렇게 긴 터널이 존재를 안 하거든요. 도대체 이게 왜 어찌 된 건지 모르겠어. 이 숫자를 좀 제가 하나하나 다시 한번 취재해서 맞춰 볼게요. 제가 국토부에서 공개된 자료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 비교해 봐가지고 좀 취재를 추가해가지고 국토부가 도대체 어디에서 또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제가 좀 밝혀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좋아. 국토부는 도대체 왜 이렇게 거짓말을 계속할까요? 백지화 했다며. 자, 백지화를 안 했다는 증거가 나왔죠. 국토부가 내년 예산에 양평고속도로 설계비 20억 원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이 됐답니다. 심지어 이건 문화일보 기사예요. 자, 사실상 김건희 고속도로가 백지화된 게 아니고 백지화하는 척만 한 거죠. 예산을 이미 배정을 했단 말이야. 예산을 배정을 했다며 이거는 그거죠. 백지화 했던 게 아니라 백지화했으면 예산이 왜 여기 반영이 됩니까? 예산 반영을 안 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예산 반영을 떡 해놓고 백지화 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즉 지금 국토부 원희룡은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 쇼를 하고 있는 거죠. 쇼를 하고 있는 쇼. 근데 저는 민주당 이 당원들, 아니 민주당 국회의원들 보면서 정말 답답한 것이 원희룡이 이런 짓을 하면은 거기다 대고 좀 세게 야단을 쳐야 되지 않습니까? 왜 쇼를 하느냐 라고 좀 제대로 좀 질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닭 쫓는 개처럼 뻔히 쳐다보기만 하고 이 최인호인가 하는 놈은 아니 겨우 이런 얘기를 지적을 하면서 이걸 그냥도 못 해가지고 종이에 써가지고 써놓은 걸 읽고 있대. 참 그런 짓 하는 거 보면은 이 국회의원이 참 개나 소나 국회의원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러니까 써놓은 걸 읽을 정도면 그거 뭐 하려고 국회의원 하노? 그런 식으로 하니까 맨날 한동훈이한테 물리는 거 아니야. 심지어 요즘 보세요. 원희룡까지 설치죠. 원희룡까지 막 설치면서 원희룡도 그러잖아요. 예, 뭐 합니까? 뭐 정말 황당한 소리 그렇게 너무 많이 잘하지 않습니까? 예, 아주 조롱과 그 억지와 오리발을 적절히 구사를 하면서 국민들을 우롱하는 그런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벌리죠, 일부러.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해찬과 이재명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 양평고속도로 가짜뉴스 선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딴 소리를 한단 말이야. 야, 참. 그런 거를 보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습니까?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왜 이해찬하고 이재명 욕먹는 거는 상관없어? 최인호, 너 상관없디? 너 이 새끼야 이제 부산에 와서 출마할 생각만 하게 봐봐. 진짜. 아니, 진짜. 자, 여하튼 지금 이 국토부는 백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백지화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뭐 백지화 하겠다라는 선언 자체가 국민들을 우롱하고 국민들의 의혹 제기를 꺾어보겠다. 국민들의 의혹의 시선을 좀 더 모면해 보겠다라는 꼼수에 불과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예. 자, 장현우님, 건이야, 니네 집 땅 가는 길은 니 돈으로 놓으면 깔끔하다라고 하셨고요. 이나영님, 누구 좋으라고 이런데 돈 쓰고 국민복지는 삭감하고 뭐 이런 거지 같은 정보가 다 있어라고 하셨습니다. 예, 참. 김영환님, 원희룡은 직권남용죄로 구속수사하고 국토부 압수수색해야 할 사안이죠. 그렇죠. 만약에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으면 검찰이 지금도 벌써 압수수색 엄청 했을 거예요. 이러니까 검찰이 개새끼인 거지. 이러니 검찰에 정의로운 검사가 있다고 하겠어요? 없지. 정의로운 검사 없습니다. 자, 푸름숲길님, 법사위는 너무 못해서 보기 싫음. 박범계 뭐 하는 짓인지. 그렇게 말입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 숨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